의사들도 포기했습니다. 간암, 위암, 폐암. 세 가지 암이 동시에 온몸을 잠식했고 가족들은 이미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82세 할아버지가 6개월 만에 다시 걸었습니다. 손자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직접 바치를 하고 20kg 비료 자루를 들어 올렸습니다. 무슨 약을 먹었을까요? Today, 아닙니다. I'd like 어떤 to 치료를 받았을까요? explain 그것도 아닙니다. what 산삼? 녹용? today 아닙니다. I'd 그분이 매일 아침 드신 건 산속 약초꾼 몇 명만 아는 극한 식재료 단 한 숟가락이었습니다.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세 가지 암을 동시에 이겨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제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누워만 있던 분이 다시 걷고 밥을 먹고 웃는 모습을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 극한 식재료가 무엇인지, 왜 효과가 있었는지, 어떻게 구해서 먹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경고드립니다. 이 식재료는 구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산삼보다 귀하다고 할 정도예요. 그동안 전문가들끼리만 돌려보던 자료가 있습니다. 항암 과정에서 몸의 붕괴를 막아준 결정적인 재료에 대한 기록이죠.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면 동료들이 늘 말립니다. 너무 세니까요? 너무 자극적이라고 오해를 살 수 있다고요? 그래도 이제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효과를 본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82세 할아버지만이 아니에요. 75세 할머니, 68세 아저씨, 72세 할아버지 모두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암으로 무너진 몸이 다시 살아났어요. 마지막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섭취 방법을 놓치게 됩니다. 이 식재료는 아무렇게나 먹으면 효과가 없거든요. 하루 중 언제 먹어야 하는지, 만약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먹어야 하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25년 동안 항암을 연구해온 정혜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세 가지 암을 동시에 이겨낸 분들의 공통된 비밀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궁금한 내용은 댓글로 물어보세요. 제가 현장에서 만났던 82세 이창복님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릴게요. 가족들은 이미 마음의 준비까지 했다고 할 정도로 몸이 무너져 내렸던 시기였습니다. 간이 거의 기능하지 못하고 위와 폐까지 전이가 되어 숨을 들이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습니다. 병원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했어요. 나이도 많고 암이 세 군데나 퍼져서 항암 치료도 버티기 힘들 거라고 했죠. 가족들은 집으로 모시고 와서 편하게 계시게 하는 게 나을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창복님은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는 날들이 계속됐어요. 밥도 몇 숟가락 못 드시고 물도 삼키기 힘들어 하셨죠. 가족들이 곁에서 지켜보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 두 달이 지나가는데 몸은 점점 더 야위어 갔어요. 그런데 이창복님이 마지막이라 생각하며 바꾼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약도 아니고 보조식품도 아니었습니다. 산속을 떠돌아다니는 약초꾼이 구해온 식재료였죠. 처음엔 가족들도 반신반의했어요. 넘거무. 이게 뭐가 도움이 되겠냐고요? 그 식재료의 이름은 목청입니다. 깊은 산속 오래된 고목에서만 채취되는 자연 프로폴리스 성분이 농축된 진득한 꿀이에요. 일반 꿀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색깔도 훨씬 진하고 농도도 훨씬 끈적하고 맛도 훨씬 강해요. 이창복님은 매일 아침 목청 한 숟가락을 천천히 녹여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별 변화가 없었어요. 그런데 2주쯤 지나니까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몇 숟가락 더 드실 수 있게 됐고 물을 삼키는 게 조금 편해졌어요. 한 달이 지나자 가족들이 놀랐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앉아 계시는 시간이 길어졌거든요. 두 달째부터는 거실까지 걸어 나오셨어요. 처음엔 벽을 짚고 천천히, 그 다음엔 혼자서 걸어 나오셨죠. 세 달째 되던 날 이창복님은 마당에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텃밭을 보시더니 호미를 드셨어요. 가족들이 말렸지만 본인이 하시겠다고 하셨죠. 그렇게 조금씩 밭일을 시작하셨고 석 달 뒤에는 손자보다 더 빠른 속도로 비료 자루를 들 정도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그 뒤로 누워만 있던 일상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서서히 걸었고 잃었던 입맛이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심지어는 본인이 직접 채소 농사를 짓고 포도나무를 관리하셨어요. 병원에서 포기했던 그분이 다시 살아난 겁니다. 가족들이 가장 놀란 건 뭐였을까요? 얼굴에 생기가 돌아온 겁니다. 누워만 계실 때는 얼굴이 흑빛이었는데 목청을 드시고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혈색이 돌아왔어요. 눈빛도 달라졌고 말씀하시는 목소리도 힘이 생겼습니다. 이 이야기는 작은 습관에서 시작되어야 했습니다. 매일 아침 목청 한 숟가락, 그리고 조금씩 몸을 움직이기. 이 두 가지만 바꿨을 뿐인데 삶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몸을 무너뜨리는 요인과 되살린 힘의 원리를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릴 건 간 기능이 강제로 무너지는 문제입니다. 간이 70% 이상 손상되면 몸 전체가 붕괴되기 시작해요. 간은 해독을 담당하는 장기거든요. 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몸에 독소가 쌓이고 그 독소가 다른 장기까지 공격합니다. 국립건강연구원의 자료를 보면 간 기능 저하 환자의 회복 속도는 면역 활성도와 비례한다고 나옵니다. 면역이 살아있어야 간도 회복된다는 뜻이에요. 82세 이창복님은 간 절제 수술을 받으신 뒤 면역 저하가 급격히 찾아오면서 위와 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간이 회복될 때까지는 지방과 자극적인 음식은 모두 배제해야 합니다. 고기, 튀김, 매운 음식, 이런 것들은 간에 엄청난 부담을 주거든요. 대신 순한 채소 위주의 식단을 유지해야 해요. 호박, 당근, 브로콜리 같은 부드러운 채소들이 좋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회복기에는 단백질 보충도 과하면 간 부담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체력 회복한다고 고기를 많이 드시는데 초반에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소량으로 시작해서 서서히 늘려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간 피로 신호를 느끼고 계신가요? 피곤하고 소화가 안 되고 눈이 침침하다면 간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항암 회복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게 면역이라는 겁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면 암세포뿐만 아니라 정상세포도 같이 공격받아요. 특히 면역세포가 크게 타격을 받습니다. 면역세포의 활성도가 회복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한국면역연구원의 조사를 보면 자연계에서 얻은 프로폴리스 성분이 면역 활성에 크게 기여한다고 밝혔습니다. 프로폴리스는 벌이 만드는 천연 항생 물질이거든요.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를 막아주는 강력한 성분이에요. 75세 조상덕님은 면역이 가장 바닥을 찍었을 때 목청을 하루 한 숟가락씩 섭취하며 다시 체력이 올라왔다고 했습니다. 목청에는 자연 프로폴리스가 농축돼 있거든요. 일반 꿀보다 프로폴리스 함량이 몇 배나 높아요. 자연계의 항균 성분을 풍부하게 담은 식재료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다만 과량 섭취는 오히려 몸의 밸런스를 흔들 수 있으니 적정량을 지켜야 해요. 하루 한 숟가락이면 충분합니다. 최근 들어 쉽게 피로해지지 않으신가요? 조금만 움직여도 힘들고 감기가 자주 걸린다면 면역이 떨어진 신호입니다. 세 번째는 위장이 약해지면 회복이 완전히 멈춘다는 겁니다. 음식이 잘 소화되지 않으면 영양 흡수가 떨어지고 체력이 더 급격히 무너져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면 소용없거든요. 소화기 연구협회에서는 위장 기능 회복이 항암 후 생존율과 연관된다는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위장이 건강해야 영양을 흡수하고 영양을 흡수해야 체력이 회복되고 체력이 회복돼야 면역이 올라가는 거예요. 모든 게 연결돼 있습니다. 68세 박종일님은 위 기능이 약해지며 체중이 급감했습니다. 한 달 만에 10kg이 빠졌어요. 밥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해서 식사량이 점점 줄었거든요. 그런데 소화가 편한 식단과 따뜻한 음료로 바꾸니까 회복 속도가 올라왔습니다. 무리한 식사는 피하고 한 번에 소량씩 자주 먹는 방식이 좋습니다. 하루 3끼를 억지로 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5끼나 6끼로 나눠서 조금씩 드세요. 그게 위장에 훨씬 부담이 적어요. 찬 음식은 위장 기능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으니 따뜻하게 데워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식사 후 더부룩함이 자주 반복되나요? 네 번째는 폐 기능이 흔들리면 온몸 회복이 늦어진다는 겁니다. 폐는 산소를 공급하는 기관이에요. 산소가 충분히 공급돼야 세포가 살아나고 세포가 살아나야 장기가 회복되거든요. 그런데 항암 과정에서 폐가 특히 취약합니다. 호흡기건강센터 연구에 따르면 폐 기능 강화는 면역 활성도와 직결된다고 발표됐습니다. 깊게 숨을 쉬면 산소가 많이 들어오고 산소가 많이 들어오면 면역세포도 활성화돼요. 반대로 폐 기능이 떨어지면 산소 공급이 줄고 면역도 같이 떨어집니다. 72세 임광수님은 폐전이 이후 활동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서 누워만 계셨거든요. 그런데 하루 20분 걷기를 시작하면서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집안에서 천천히, 그 다음엔 마당에서, 나중엔 동네 한 바퀴까지 걸으셨습니다. 매우 가벼운 걷기 운동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무리하면 절대 안 돼요. 호흡이 불안정할 때는 절대로 무리하면 안 됩니다. 천천히, 본인이 편한 속도로 걷는 게 중요해요. 요즘 숨이 가빠지는 느낌이 있으신가요? 계단 몇 층만 올라가도 헉헉거린다면
폐 기능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오늘의 핵심, 몸을 되살린 극한 식재료 목청입니다. 목청은 깊은 산속 오래된 고목에서만 채취되는 특별한 꿀이에요. 일반 꿀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벌들이 수십 년, 수백 년 된 나무 틈에 집을 짓고 그 나무의 수액과 꽃가루를 섞어 만든 꿀이죠. 자연 프로폴리스 성분이 농축된 진득한 꿀입니다. 색깔을 보면 일반 꿀은 연한 황금색인데 목청은 짙은 갈색이나 흑갈색이에요. 농도도 훨씬 끈적하고 맛도 훨씬 강합니다. 달콤하면서도 약간 쓴맛이 나고 목을 타고 내려갈 때 진득하게 녹는 느낌이 들어요. 자연체밀물 연구소에서는 산림 벌군에서 얻은 꿀이 항균 활성도가 가장 높다고 발표했습니다. 항균이라는 건 세균을 막아준다는 뜻이에요. 암 환자들은 면역이 떨어져서 감염에 취약하거든요. 작은 상처도 곰기 쉽고 감기도 쉽게 걸려요. 목청의 항균 성분이 이런 감염을 막아주는 겁니다. 82세 이창복님은 매일 한 숟가락씩 목청을 섭취하며 체력 저하가 멈추고 다시 걷기 시작할 힘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는데 한 달 정도 지나니까 확실히 달라지는 걸 느꼈대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지고 밥맛이 돌아오고 기운이 나기 시작했다고요. 하루 한 숟가락씩 천천히 녹여 먹는 방식이 좋습니다. 물에 타서 마시는 것보다 그냥 입에 넣고 천천히 녹이는 게 효과가 더 좋아요. 목청이 입안과 목을 타고 내려가면서 점막을 코팅해 주거든요. 다만 당 수치가 높은 분은 양을 반드시 조절해야 합니다. 목청도 결국 꿀이니까 당이 들어 있어요. 목청이라는 식재료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섯 번째는 회복은 운동이 아니라 움직임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항암 후에는 무조건 쉬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무리한 운동은 안 되지만 아예 안 움직이는 것도 문제예요. 항암 후 근손실이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가벼운 활동이 필수입니다. 한국체력연구소에서는 저강도 근력과 걷기 운동이 회복 속도를 가장 높인다고 발표했습니다. 저강도라는 게 중요해요. 헬스장 가서 무거운 기구 들라는 게 아니에요. 집 안에서 천천히 걷고 가벼운 스트레칭하고 일상적인 활동을 하라는 겁니다. 82세 이창복님은 가벼운 포도 농사 일을 하며 근력과 체력이 동시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포도나무 가지치기, 잡초 뽑기, 물주기 같은 가벼운 일들이 오히려 운동이 된 거예요. 억지로 운동한다는 생각 없이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인 게 효과적이었습니다. 10분 걷기처럼 아주 작은 움직임부터 시작하세요. 처음엔 집안에서 거실을 왔다 갔다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익숙해지면 마당까지, 그 다음엔 집 앞까지 조금씩 범위를 넓혀가시면 됩니다. 통증이 오면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무리하면 오히려 회복이 늦어져요. 오늘 여러분은 얼마나 움직이셨나요? 이 여섯 가지가 바로 세 가지 암을 동시에 이겨낸 분들의 공통점입니다. 간 기능 보호, 면역 강화, 위장 관리, 폐 기능 유지, 목청 섭취, 그리고 가벼운 움직임. 이제는 이 극한 식재료의 실제 활용법을 더 깊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항암 과정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건 면역을 바닥까지 떨어뜨리지 않는 전략입니다. 면역이 바닥을 치면 모든 게 무너져요. 감염도 쉽게 되고 회복도 느리고 재발 위험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식단 관리가 정말 중요해요. 갑작스러운 식단 변화는 몸에 부담을 줍니다. 어제까지 고기 먹다가 오늘부터 채소만 먹으면 몸이 적응하기 힘들어요. 하루 한 끼라도 채소 기반으로 바꿔보는 것이 좋습니다. 점심은 평소대로 드시더라도 저녁은 채소 위주로 드시는 식으로요. 오늘 첫 끼는 어떤 음식이었나요? 목청은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항균 한겸 성분이 강한 식재료입니다. 항균은 세균을 막아주고 한겸은 염증을 줄여준다는 뜻이에요. 암 환자들은 몸 곳곳에 염증이 생기기 쉬운데 목청이 이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위장이 약한 날은 양을 줄이거나 쉬어야 합니다. 목청도 결국 음식이니까 소화 과정을 거치거든요. 속이 불편한 날 억지로 먹으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아침 공복보다 식후 섭취가 더 편안합니다. 밥 먹고 30분쯤 뒤에 한 숟가락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흡수도 잘 돼요. 목청 같은 식재료를 실생활에서 활용해 보고 싶으신가요? 항암 후 적당한 활동은 체력 유지뿐 아니라 정신적 안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누워만 있으면 우울해지거든요. 몸도 약해지지만 마음도 약해져요. 조금씩이라도 움직이면 기분이 나아지고 삶의 의욕도 생깁니다. 운동 시간이 길 필요는 없습니다. 10분이면 충분해요.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거예요. 한 번에 1시간 하는 것보다 매일 10분씩 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집 안 걷기부터 시작하세요. 거실 한 바퀴, 복도 왔다 갔다.
이런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지금 시작한다면 몇 분 걷기 가능하실까요? 수면의 질은 회복을 좌우합니다. 밤에 푹 자야 낮에 활동할 힘이 생기고 면역도 올라가요. 잠을 못 자면 면역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늦은 시간 과식은 숙면을 방해합니다. 저녁을 너무 늦게 드시거나 과하게 드시면 소화 때문에 잠을 설치게 돼요. 취침 2시간 전부터는 몸을 가라앉히는 습관을 들이세요. TV를 끄고 조명을 어둡게 하고 따뜻한 차를 마시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는 거예요. 몸이 자는 모드로 전환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요즘 잠은 잘 오시나요? 스트레스는 면역을 직접적으로 떨어뜨리는 요소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게 면역세포를 죽이거든요. 암 환자들은 병 자체도 힘들지만 스트레스도 엄청나요. 불안하고 우울하고 미래가 걱정되죠. 감정 억압은 오히려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고 우울하면 우울하다고 표현하는 게 좋아요. 혼자 꾹꾹 눌러 담으면 스트레스가 더 커집니다. 짧은 산책이나 가벼운 취미를 만들어 보세요. 꽃 가꾸기, 그림 그리기, 뭐든 좋아요. 본인이 좋아하는 걸 하면서 마음을 풀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요즘 가장 스트레스 받는 요인은 무엇인가요? 목청을 구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일반 마트에서는 팔지 않습니다. 산속 양봉을 하시는 분들, 특히 오래된 나무가 많은 깊은 산에서 양봉하시는 분들을 찾아야 해요. 인터넷으로도 검색하면 나오긴 하는데 가짜도 많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진짜 목청은 색깔이 짙고 농도가 끈적끈적합니다. 숟가락으로 떠보면 쭉 늘어지면서 끊기지 않아요. 냄새도 강한데 달콤한 향 속에 약간 쓴 듯한 나무 향이 섞여 있어요. 맛을 보면 처음엔 달다가 목으로 넘어갈 때 약간 쓴맛이 돌아야 진짜입니다. 가격은 일반 꿀보다 훨씬 비쌉니다. 500g에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해요. 비싸긴 하지만 하루 한 숟가락씩만 먹으면 한 달은 넉넉히 쓸 수 있어요. 산삼이나 녹용에 비하면 오히려 저렴한 편이죠. 보관은 상온에서 하시면 됩니다. 냉장고에 넣으면 굳어서 떠먹기 힘들어요.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한 곳에 두시면 1년 이상 보관 가능합니다. 꿀은 원래 상하지 않는 식품이거든요. 이제 오늘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3가지 암을 동시에 이겨낸 한 사람의 회복 비밀을 살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산삼이나 값비싼 보조식품을 먼저 떠올리지만 실제 회복을 이끈 건 자연 속 극한 식재료와 작은 생활 변화였습니다. 82세 이창복님의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간암, 위암, 폐암으로 누워만 계시던 분이 목청 한 숟가락과 가벼운 움직임으로 다시 걸었습니다. 6개월 만에 바티를 하고 손자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20kg 비료 자루를 들어 올렸어요. 잘못 관리하면 면역이 무너져 암 재발 위험이 높아지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몸이 다시 살아나는 속도가 확연히 달라집니다. 간 기능을 보호하고 면역을 강화하고 위장을 편하게 하고 폐 기능을 유지하고 목청을 섭취하고 가벼운 움직임을 유지하는 것. 이 6가지만 지켜도 회복 속도가 완전히 달라져요. 오늘 당장 하나만 실천하신다면 저는 목청처럼 자연 항균 성분이 풍부한 식재료를 하루 한 숟가락이라도 꾸준히 드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목청을 구하기 어렵다면 양질의 프로폴리스가 들어간 제품이라도 찾아보세요. 중요한 건 면역을 지키는 겁니다. 제가 30년 동안 현장에서 본 건 명확합니다. 암을 이긴 분들의 공통점은 비싼 약이 아니었어요. 매일 실천하는 작은 습관이었습니다. 목청 한 숟가락, 채소 위주 식단, 10분 걷기,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감. 이 5가지만 지켜도 몸은 달라집니다. 75세 조상덕님, 68세 박종일님, 72세 임광수님 모두 비슷한 과정을 거쳤어요. 처음 한 달은 큰 변화가 없었지만 2달째부터 조금씩 달라지고 3달째부터는 확실히 좋아진 걸 느꼈다고 하세요. 6개월 뒤에는 가족들이 놀랄 정도로 회복됐고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암이 심해서, 체력이 없어서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82세 할아버지도 해냈는데 여러분이 못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내일 아침 목청 한 숟가락으로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10분 걷기를 해보세요. 점심은 채소 위주로 드시고 저녁은 일찍 가볍게 드세요. 밤에는 푹 주무시고 스트레스는 산책으로 풀어보세요. 이것만 한 달 동안 해보세요. 분명히 달라진 걸 느끼실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로 몸을 되살린 사람들의 공통 습관을 더 깊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 루틴, 식사 시간, 운동 방법, 스트레스 관리법까지 구체적으로 다룰 거예요. 실천 가능한 현실적인 방법들만 알려드릴 테니까
다음 영상도 꼭 챙겨보세요. 여러분은 오늘 내용 중 가장 놀라웠던 점이 무엇인가요? 목청이라는 식재료가 신기하셨나요? 아니면 82세 할아버지가 다시 걷게 된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나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혹시 주변에 암으로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